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다가 삽질을 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4개의 큰 강을 완전 개판으로 만들어 놓더니 박근혜 정부는 이제 산을 파괴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다 호텔을 짓고 국립공원에다가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명분은 유망 서비스 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입니다. 제목도 기가 막혀요. 친환경 케이블카를 확충한답니다. 산지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중국처럼 환경보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에서는 산 꼭대기에 호텔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선진국에 산 꼭대기에다가 호텔을 짓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산 중턱에 호텔을 짓는 것까지는 그것도 용납할 수는 없지만은 참선 치더라도 산 꼭대기에다 호텔을 짓고 산에다가 케이블카를 짓겠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오색약수에서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에 이르는 케이블카를 내년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식의 이야기. 물론 양양군이 계속 추진해 왔죠. 하지만 절대 보전지역인 국립공원을 유원지화한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거센 비난을 받았고 2012년과 2013년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에 2차례 심의에서도 모두 부결당한 겁니다. 양양군에 만약에 케이블카 사업을 허용을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도 막기 어려워집니다. 온 산꼭대기에다가 케이블카를 설치해가지고 유원지로 만들겠다는 이런 발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박근혜 윤리하나는 등산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입니까? 설악산 케이블카와 산악관광호텔, 그 4대강 삽질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밀어붙이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간들 중에는 노령층들이 많고 그 인간들 산에 갑니다. 산에 가면은 이따위 박근혜 정부의 사업에는 정말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라디오 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교황께서 오늘 방한하셨습니다. TV 보니까 교황께서 타신 차는 기아의 소울이라는 작은 차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수행하는 차량들은 다 에쿠스 같은 대형 차량들이더라고요. 교황께서는 몸을 낮추시지만 그 주변 환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는 우리 교황, 박근혜보다는 세월호 유가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요즘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 등을 통해서 여전히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새누리당의 흑색선전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요구한 적도 없는 그런 덧보잡 혜택을 늘어다 놓고 뭘 더 바라느냐,
라는 식의 거짓 내용이라고 합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진상규명입니다. 혜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왜 죽지 않아도 될 내 자식들이 생목숨을 잃었는지 진상을 밝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것뿐입니다. 어버이연합이 자신의 이름도 내지 않고 카톡의 거짓 선동들, 유족들이 엄청난 보상만 요구한다는 식의 내용을 문화일보에 광고했다가 고소당해서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족들이 보상만 바란다는 허위 주장은 박근혜 청와대를 수사받지 못하게 하려는 이들의 수작입니다. 그런 허위 주장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 등에 보는 대로 사법법의 심판을 받도록 신고합시다. 세월호 유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상이 절대 아닙니다. 박근혜 7시간 실종까지 밝힐 수 있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것뿐입니다. 이런 사실들 카톡이나 밴드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엄청난 혜택을 요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즉각 신고해서 법의 철퇴를 받도록 합시다.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광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있습니다. 오후 3시 청와대 광화문광장 청와대를 향한 10만의 함성이 세월호 특별법을 이 정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모입시다. 언론들 교황 방안을 마치 이 정권의 업적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듯한 모습들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박근혜 율리아나 댓글녀가 교황 방안처럼 세월호 유가족의 신경을 썼다면 세월호 문제 벌써 해결되고 이 정권이 저질렀던 그런 실수에 대한 전후 과정이 다 밝혀져서 제대로 된 대책도 나오고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아이엠 피터가 한국 대통령이 교황 방안처럼 세월호 유가족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칼럼을 통해서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들어보시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한국을 방문합니다. 교황이 방문하면서 언론들은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과 천주교와의 인연을 강조하거나 교황 방한에 박 대통령이 특별한 역할을 했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무교로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율리아나라는 세례명이 있으니 천주교와의 연관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 방한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처법이 너무 달라 씁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율리아나 댓글러 취임 초기부터 프란치스코 교황 방안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열린 교황 취임 미사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를 통해서 교황청에 친서를 보내 교황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달 뒤인 5월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교황청과 한국 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방안해달라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율리아나 댓글러 2013년 10월 한국을 방문한 페르난도 필로니 교황청 장관과 12월에 열린 한 로마 외교 수립 경축 미사에서도 교황 방안 계속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황 방안을 위해 친서를 보내고 교황청 인사를 접촉했던 모습과 달리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그야말로 정반대 소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관련 유가족 면담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밤샘 농성을 하고 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7월 14일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가 무산되자 이때부터 시작된 단식 중에도 박 대통령은 태연히 휴가를 떠났습니다. 2014년 8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이 임시국회를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언은 다른 경제 관련 법안 처리의 촉구를 강조하기 위한 방식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자신은 상관없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보여줬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면서 경찰의 강력한 진압으로 부상을 당하는 상황이지만 교황 방한과 비교하면 너무나 소극적인 대처뿐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세월호 대처에 난 소극적이면서
그야말로 낮은 곳에 임하시는 교황님의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습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은 새정치연합이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요구하는 모습을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 약속을 깨뜨리는 행위이다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도 이미 여야 합의된 사안에 대해 파기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네, 파기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잘된 파기도 있고 못된 파기도 있습니다. 파기의 잘잘못을 떠나기 전에 새누리당은 자기 자신들의 전력을, 과거를 되돌아본다면 그따위 얘기는 못합니다. 2009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합의를 합니다. 최초 합의문에는 당시 임태휘 정책위 의장의 서명이 있었고 최종 합의문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당의 이름으로 각각 서명을 합니다. 합의문 있었지만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홍준표, 나는 합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강경 입장으로 돌변합니다.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 과정에 참석했고 정당의 이름으로 서명까지 마쳤지만 나중에 파기했던 겁니다. 2009년 홍준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당론으로 추진했던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즉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여야 협상을 벌입니다. 민주당과 협상을 벌여서 통과가 확실시 됐던 법안, 오히려 한나라당 의원 71명이 반대표 또는 기권표를 행사하면서 부결됩니다. 당시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홍준표 원내대표의 전행에 대한 한나라당 초선 및 소장파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홍준표가 지금 경남지사를 하고 있는 것도 코미디죠.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파기에 대해 협상을 할 주체가 없다느니 야당 내부의 문제 때문이라면서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이런 모습들, 자신들의 과거는 까맣게 잊고 무조건 상대방만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행태입니다. 박영선 협상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 때문에 협상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영선 책임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당,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라면 물러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그걸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는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4.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현재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식투쟁에 대해 새누리당과 자칭 보수 언론들은 싸늘한 시선과 함께 막말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막말까지 쏟아냅니다. 카카오 스토리나 카카오톡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마치 엄청난 특혜를 바라는 것처럼 이따위 거짓 흑색선전만 유포시키면서 그렇게 많이 퍼주는데 뭘 또 더 바라느냐 이런 식으로 호도합니다. 왜? 세월호 특별법에서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다면 박근혜 청와대에 7시간 실종에 대해서도 그 조사의 칼날을 들이밀 것이고 그걸 겁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인데 마치 더 혜택을 달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막말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새누리당 안흥준 의원 기억하십시오. 이 인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니들이 제대로 단식하면 그 시간 견딜 수가 있어? 정치인들 단식 개판으로 합니다. 겉으로는 단식한다고 해놓고 몰래 빵 먹다가 들킨 정치인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유명한 김씨성을 쓰는 정치인입니다. 지들이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을 비명에 보낸 그 부모들의 단식까지 그런 줄 아는 안흥준 이름을 기억해서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는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비아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자 해명한다는 게 정치인이나 일부 이벤트성으로 단식 농성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단식 농성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과거 시민운동 할 때부터의 소신을 말한 것뿐. 안흥준이가 시민운동 출신입니까? 참, 그 시민운동 뭔지는 모르지만은 한심합니다. 안흥준의 주장은 일부 단식 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와 홍보를 했던 사례와 진정으로 민주화를 위한 목숨 건 단식 투쟁을 싸잡아 비판한 것에 불과합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와 지방자치대 도입을 요구하면서 각각 23일, 13일간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이렇게 군사정권 시절 목숨을 건 단식 투쟁도 있었지만 이벤트성 단식 투쟁도 있었습니다. 박정웅 한나라당 의원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언론사 사주 구속에 항의해서 20일 동안 단식 농성을 벌였고요. 민주당의 김상현 의원은 낙선운동에 반발해서 3일간 단식 농성을 한 적도 있고, 최백렬이도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을 요구하면서 10일간 단식 농성을 했고, 전두환도 구속에 항의하면서 28일간 교도소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 그런 그야말로 사쿠라 단식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 그런 것들을 자식을 비명에 보내는 그 부모들의 그야말로 나 죽으면은 내 자식 옆에 묻어줘 하는 그런 부모들의 단식 농성과 동일을 놓으면서 그따위 비아냥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인간이 들려먹은 인간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단식을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세월호 참사로 숨진 유민희 아빠 김영호 씨는 오로지 올바른 4.16 특별법 제정을 위해 무려 30일이 넘도록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황 방한에 맞춰 공항에 나간다고 합니다. 세계적 종교 지도자의 위상에 맞는 극진한 예우를 표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민희 아빠의 단식 투쟁은 30일을 넘어서 오늘 현재까지 32일째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그 누구도 유민희 아빠를 찾아가 손을 잡거나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30 재보선 이후 경찰 진압은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유민희 아빠는 오늘도 겨우겨우 지탱하는 몸을 추스리며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시민의 아빠가 딸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 된 지금 할 수 있는 일 바로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람페두사 강론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함께 울어주는 능력을 잃었느냐? 남의 고통에 익숙해졌느냐? 그러니 기도하자. 가슴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자기 만족에 겨워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용서해달라고. 교황님의 강론 중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늘 방한하신 교황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아이를 잃은 억울함을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해도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그 들어줘야 될 인간들 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황이라면 비록 보잘것없는 소시민이라도 그 아픔과 통곡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황 방안에 희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아빠를 보고 있노라면 함께 울어주지 못한 우리도 이미 죄인인 듯 합니다. I.M. 피터의 글이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고 뱃속에다 10달을 가지고 있다 낳은 내 새끼라고요. 어떻게 내 새끼를 데려갈 수 있냐고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그 작은 노력, 바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겹겹이 가려진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그 환부가 드러나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사인.세월호416.org에 접속하셔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힘, 그 힘을 사인.세월호416.org에서 함께 모아봅시다. 예. 게시판에 피구왕님이 어제 조합비 자동이체 신청 완료라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꽁돌님은 조합비 30년간 자동이체했는데 국민TV 그 안에 문 닫으면 그냥 콱이라고 써주셨는데요. 농담 아니시기를 빕니다. 예. 그리고 월이 리모컨님이 1년 넘게 그냥 청취 혹은 시청을 하다가 오늘에서야 조합원이 되었는데 늦게 가입해서 죄송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죄송할 것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1구자 납입 완료하고 CMS 계좌 이체 신청도 하셨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가입하신 지산종철님, 그리고 선영518님,
좁은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입하신 김에 시간 늦추지 말고 월조합비 CMS 계좌이체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가입하신 강원 춘천시 산홍동의 춘천님 그리고 강푸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유족들 과연 참 이날의 대통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황님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자체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냐고요. 서울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 있습니다. 청와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자회견 아주 자주 열립니다. 13일 오전에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바로 이때 인접한 도로 위에 설치된 CCTV가 기자회견장을 비추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TV 뉴스K가 그 현장을 잡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교통용 CCTV 같지만 도로가 아닌 회견 장소를 비추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이 이동하면은 CCTV도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이 CCTV 청와대 기무실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기관이 CCTV 설치하면요, 해당 법규에 따라서 설치 목적과 용도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국가 중요시설 등에 대해서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청와대 인근의 주민센터 옆 도로까지 국가 중요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CCTV는 기자회견을 차지하는 시민단체들 촬영을 해서 촬영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 청와대 그 주변에 있는 CCTV마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오히려 세월호 유족들이 기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겨레 신문의 사설을 프란치스코 교황, 세월호 유족 등의 한을 풀어주길 이 사설을 통해서 현실을 짚어봅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약자의 인권이 짓밟히는 암울한 국내 여건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메시아 신드롬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황 방한준비위원회도 이에 호응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용산 참사 피해자 가족, 강정마을과 밀양 송전탑 피해 주민, 쌍용차 해고 노동자 등이 교황을 18일 명동성당에서 집전할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서 볼 수 있도록 초청했다. 15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 미사엔 세월호 유가족들을 초청했고 미사 뒤엔 단원고 학생 10명이 교황을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주선했다. 이렇게 메시아 신드롬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과거 교황과 다른 면모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도 보수화돼서 진정으로 낮은 곳에 임하시는 그런 교황님 보기 힘들었었는데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정말로 그런 면에서는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러나 국내 산적한 해난들이 낮은 곳에 사는 그 서민들이 이명박 정권 이래 7,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핍박받고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에 대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달라지는 것이 없는 이 암울한 현실, 그것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메시아 신드롬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황은 여름 휴가 기간에 한국을 찾는다. 3, 40년 전도 아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인 우리나라에서 난제를 스스로 풀지 못하고 고령의 손님에게 우리의 구원을 부탁하는 것이 부끄럽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통받는 약자들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특히 304명의 산생명이 눈앞에서 수장당한 세월호 사건과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진상조사가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유족들의 요구도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교황이 집전하는 광화문 10옥식 행사장 안전벽 안에선 세월호 유가족들이 13일 현재 31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현장과 실천의 중요성을 갈파한 교황의 가르침을 따르는 가톨릭 사제와 수도자도 매일 100여 명씩 14일째 단식 농성에 동참하고 있다. 진상조사조차 어렵다는 절망감이 교황에 대한 간절한 호소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유족들이 31일째 단식 농성을 하는 이유가 그 목숨을 잃은 그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기들에게 뭔 특별한 혜택을 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부모들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세월호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자녀를 둔 가족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또다시 그런 참사에서 속절없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일들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단식 농성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단식 농성을 하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무슨 의사상자니 국립묘지니 이따위 유족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그런 혜택들, 그런 것들을 늘어놓고 여기에 뭐가 더 모자라서 단식 농성을 하느냐는 식으로 카카오 스토리나 카카오톡을 날리는 인간들이 있다면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요 사탄입니다. 천주교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광화문 초대형 행사를 강행하는 무리수를 둬 프란치스코 교황다운 구체적 언행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교황은 어느 누구보다도 한국적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아르헨티나의 독재자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 등 군부가 1976년부터 83년 7년간 3만여 명을 희생시킨 더러운 전쟁 속에서 살았고, 양심적인 수많은 사제와 수도자들이 빨갱이로 몰려 고문과 학살을 당하는 것을 지켜봤다. 예, 교황. 지난해 교황이 된 뒤 첫 방문지로 난민이 많은 람페두사를 택해서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울음을 상실해버린 그런 세태를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통받는 이들과 온 국민이 진정으로 함께 울도록 영적 각성을 일으켜줄 것을 기대합니다. 200년 전의 순교자를 기리는데 그치지 않고 이 땅에서 다시는 억울한 순교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이끄는 깨어있는 여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한겨신문의 사설, 이런 교황님에 대해서 내가 교황보다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교황 방안을 반대한다, 세월호 유가족들 그 정도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서 단식 농성을 하느냐라고 떠들고 다니는 그런 목사들이야말로 악마요 사탄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점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청주 독수리님 저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출자금 납입과 더불어서 CMS 계좌이체 신청까지 완스톱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당식 광고입니다. 다이어트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효과 있습니다.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집니다. 생활단식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도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는 국민 라디오 광고를 듣고 생활단식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1좌씩 5만 원입니다. 정자하거나 혹은 그분이 지정하는 다른 분들에게 출자해 주신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010-2013-8575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기사를 보니까 어제 청와대 행정관, 윤전추, 스타 트레이너 이런 말들이 검색어에 올랐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전지현 씨와 한예슬 씨 등 유명 배우의 개인 트레이닝으로 이름이 알려졌던 윤전추 씨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요신문에 그 기사가 났습니다. 이 윤전추가 속한 청와대 제2부속실, 원래 대통령이 있으면 그 부인의 일정 기획이나 활동 수행, 관저 상황, 관저 생활 보좌 이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부인이 없는 분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제2부속실 없애자! 그러다가 안 없앴습니다. 왜 안 없앴느냐? 소외계층을 위한 민원 창구를 활용하자 해서 안 없앴던 겁니다. 그런데 그 트레이너를 무슨 소외계층에 대한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윤전추 행정관은 대통령 순방 때 메이크업 가방을 들고 전용기에 함께 탑승한다. 순방 때마다 동행하는 것으로 봐서는 개인 트레이너 역할 및 코디네이터와 메이크업 등을 맡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근혜의 개인 트레이너, 코디네이터, 메이크업을 맡는 사람이 소외계층의 창구가 된다니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니까 세월호 특별법 장기표류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한겨레신문 사설을 통해서 세월호 특별법의 장기표류 방치하지 말자 주장합니다. 13일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예정됐던 세월호 특별법 처리도 무산됐다. 여야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여서 교착 상태에 빠진 특별법 정국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세월호 참사 4개월이 다 되도록 진상규명을 위한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이다. 이날 새누리당 의총에선 강경론이 대세였다고 한다. 야당이 합의를 파기했으므로 재협상에 응하지 말라는 요구다. 물론 세월호 특별법 전투에서 여당은 승리했고 야당은 패배했다. 여당은 협상에서 수사권, 기소권, 특검 추천권 등 3대 핵심 쟁점을 모조리 따는 데 이어 야당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추가골까지 넣었다. 결과만 보면 여당이 축배를 들며 승리에 도취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다. 실제로 여당 한쪽에선 지금 상황을 은근히 즐기는 듯한 분위기도 엿보인다. 많이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즐거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비참하게 지켜보면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투표장에 가야 되겠다라고 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그런 게 아니죠.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계속 들어봅시다. 하지만 정치는 상대를 때려눕히면 되는 권투가 아니다. 오히려 정해진 세트의 게임을 다 소화해내고 종합 득점을 따지는 테니스와 비슷하다. 테니스를 권투처럼 하면 정치는 실종되고 만다. 야당이 넘어지면 손잡아 일으켜 세우고 다시 경쟁하는 게 여당다운 모습이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은 야당과 짊어진 책임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다. 때론 야당을 다독이고 양보도 하면서 정치를 이끌어갈 책무가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협상을 잘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곤궁한 처지에 몰린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도와 정치를 복원할 때 비로소 통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다.
김무성 대표도 지난해 철도 파업 국면에서 내보인 정치력을 다시 내보일 좋은 기회다. 박근혜 대통령도 어려운 처지의 야당에 손을 내밀면 불통 이미지를 씻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혹시 시간을 질질 끌다가 김이 빠지면 무슨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큰 문제다. 특별법이 풀리지 않으면 다른 법안들도 빛을 볼 수 없는 형편이어서 시간이 갈수록 여당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겉으론 이겼지만 속으로 멍들고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는 게 세상 이치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이런 이치를 알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야당은 협상 파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는 것으로 떼어내서는 안 됩니다. 어째서 협상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여당과 성의를 다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공을 여당으로 넘겼으니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을 겁니다. 세월호 특별법 장기 표류, 박영선 원내대표의 헛발질 때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 즐기다가는 새누리당 한 방에 훅 간다는 거 틀림없이 보정합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